stand here with my hand on the controls, almost like a gunslinger. 편집 감독 월터 머치는 항상 컴퓨터 앞에 일어서서 작업을 합니다. 유명한 편집 감독이 의자 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서서 작업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 기사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리듬을 이야기하는 것은 음악적인 비유입니다. 다른 음악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역시 전혀 다른 느낌과 리듬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은 리듬감을 강화해주는 대표적인 지원군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너무 강력한 탓에 영상 자체의 리듬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악이 없더라도 배우의 움직임과 편집을 통해 만들어진 리듬이 보이십니까? 리듬은 이전에 다뤘던 연결, 이미지 라인, 시선처럼 눈에 명확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많지만 여기서는 리듬을 구성하는 요소인 타이밍, 속도감, 그리고 움직임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는 촬영본의 어느 한 컷에 인점을 잡으면서부터 편집이 시작됩니다. 이는 곧 리듬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피를 보여주는 이 장면이 이 타이밍에서 시작했을 때와 I have a gun. I come by tomorrow. So funny, Arthur. 여기서 시작했을 때는 I have a gun. I come by tomorrow. So funny, Arthur. 씬의 리듬이 달라지는 건 물론이고 씬의 의미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웃점의 타이밍에 따라서도 리듬감이 달라집니다. Touch my son again, I'll fucking kill you. 이렇게 매치컷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속도감을 좀 더 살린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점과 아웃점을 모두 정했다는 것은 그 컷의 듀레이션, 즉 지속시간을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시간이 결정된 그 컷을 어디에 배치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아서가 가위를 꺼내는 인서트 컷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랜드를 찌르기 약 7초쯤 전에 꺼내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면 그 7초라는 시간 동안 관객들은 진짜 찌를까, 성공할까 등등을 상상하며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를 줍니다. 컷의 배치를 바꿔서 아서가 가위를 꺼낸 뒤 바로 랜드를 찌르는 것처럼 보여줬다면 미처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관객들을 순간적으로 놀래키는 쪽의 효과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관객들은 점점 더 지루한 것을 기피하고 빠른 속도감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속도감 있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방법은 컷을 잘게 쪼개는 것입니다. 90년대에 쓰인 편집 관련 서적에는 액션 장면은 분당 25컷, 대화 장면은 분당 6컷 정도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액션 장면이라고 모든 컷을 짧게 쓰는 것은 리듬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추격 장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5초, 3초 이렇게 이전의 컷들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준 상태,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최고조로 올린 상태에서 Okay, I'm waiting for the punchline. 0.8초, 0.7초, 1.5초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길의 컷들이 이어지다가 균형을 깨트리는 다른 길의 컷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 순간 강조점이 생기며 리듬감이 강화됩니다. 폭풍우처럼 몰아치던 장면이 지나가면 3초, 7초 다시 점점 소강 상태로 진입합니다. 이러한 균형의 충돌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슬로우 모션과 패스트 모션을 섞는 스피드 램핑이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은 현실에서의 시간보다 더 길게 보여주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우아하거나 시적이거나 낭만적이거나 화려하거나 소름 끼치거나 결과적으로 중요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패스트 모션은 코미디나 몽타주 같은 데서 종종 쓰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게 패스트 모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액션이나 카체이싱 장면에서 약 10에서 20%만 빠르게 보여주면 관객은 패스트 모션이란 걸 인식하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속도감은 더 빨라지고 배우의 액션은 더 능숙해 보이는 효과를 냅니다. 꼭 컷을 나눠야 속도감과 리듬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긴 테이크에서 리듬감이 느껴지게 하려면 움직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움직임에는 배우의 동작은 물론이고 카메라의 움직임, 그리고 편집을 통해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움직임 중 대표적인 것이고 조커에서도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배우가 현장에서 춘 춤을 영화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편집으로 촬영본의 춤을 재구성해 새로운 리듬감을 가진 장면으로 만듭니다. 화려한 춤 동작보다 등장인물의 몸, 그 자체의 리듬감을 보는 것은 더 흥미롭습니다. 조커는 그런 면에서 배우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장면의 리듬을 구축하는 데에는 음악도 있고 천천히 전진하는 카메라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카메라 무빙과 배우의 움직임을 결합해 한 테이크 내에서 후면샷, 풀샷, 미디움샷, 단독샷, 투샷 등 다양하게 이미지를 변주하며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조커의 토드 필립스 감독은 인터뷰에서 아서의 머릿속엔 항상 음악이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만의 리듬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 감독 월터 머치가 서서 작업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리듬감을 위해서입니다. Because it allows me to internalize the rhythms, the visual rhythms of what's happening. 아서처럼 머릿속에 음악이 흐르지 않더라도 편집자라면 작업을 하는 순간에는 리듬을 항상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커팅 리듬의 저자 캐런 펄머는 세상의 리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식한다면 리듬에 관한 자신의 직관력을 더 발전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상위 3가지 규칙 중 첫 번째로 리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다룬 리듬은 대부분 씬 안에서의 단편적인 리듬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에너지의 리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 시간의 주제인 스토리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